이번 10월 1일 장기 요양급여 비용 관련하여 요양보호사 배치에 따른 그 급여 비용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 변경 사항이 케어포에 그 개선 반영이 되었으며 어떤 내용들이 반영이 되었는지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10월 1일자에 그 공단에 게시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 케어포 공지사항을 보시면 이 공단의 그 상세 기준에 대해서 그 안내 동영상이라든지 교육 자료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케어포에서는 그 먼저 9-1번의 시설 정보 설정에서 요양보호사의 인력 배치 기준을 설정을 해 주시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7-1번의 본인 부담금 청구 관리와 그리고 수급자 정보 관리의 표준 약관 10-2-1번 수가 변경 안내 발송에서 안내서 출력이라든지 발송 부분이 연계가 돼서 그 2.3 요일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인력 배치에 관한 참고 자료 서비스로서 1-8번에 수급자 현황 리포트에 월간 입소정 현황이라는 게 추가됐고 8-12번 현황 리포트에서 요양보호사의 인력 배치 현황 그 기능 서비스가 조회 서비스가 추가가 됐으니까요. 요 사항들을 5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 2.3명에 대해서 먼저 적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9-1번에 시설 정보 설정에 있는 요양보호사 정보 수정을 눌러보시면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이라는 것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설정 화면 항목에서 먼저 기존에는 지금 입소자 2.3명당 미만으로 돼서 2.5의 기준으로 적용이 기본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10월부터 2.3명당 이상으로 적용을 원하시는 기관인 경우에 이와 같이 2.3명당 1명 이상 선택을 하시고 적용 시작 연월은 기관에 따라서 2023년 12월까지는 그 기관이 선택을 해서 2.3인지 2.5인지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2023년 1월을 원하신다면 1월로 선택하셔서 저장을 해 놓으시면 본인 부담금 청구서 생성이라든지 뭐 계약서 이런 사항들이 23년 1월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우리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바로 적용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10월부터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먼저 요양보호사의 인력 배치 기준에는 이렇게 10월부터 설정 변경이 되었다라고 표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9-3번에 요양급여 수가 설정에 가보시면 기존에 아마 이 부분이 볼드가 돼서 활성화돼서 좀 강조가 됐을 테지만 설정 변경 이후에는 이 2.3명당 수가로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바로 설정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 2.3용으로 설정 이후에 본인 부담금 청구 관리 쪽에서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번에서 2.3명당 이렇게 10월부터 설정을 하셨다면 7-1번에 청구 관리로 가셔가지고요. 이와 같이 그 청구서 화면이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기존에 아마 10월 이전에는 이렇게 청구서 정보라든지 발행 기준 정보라든지 이런 세팅 정보들이 확인이 되실 텐데 아까 9-1번에 10월부터 적용이 시작되면서 이와 같은 하나의 옵션이 더 추가가 되셨을 거예요. 지금 그 입소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 이상이라는 그 옵션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체크를 하고 그 청구서 일괄 생성을 하시는 경우에 2.3명 기준으로 급여 비용이 일괄 생성 처리가 되고요.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AC 화면은 보통 지금 10월 중반에 이 개선사항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선청구 기관인 경우에 이미 10월달 급여 명세서가 기존 2.5 기준으로 그 청구서 생성이 다 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초에 11월 달 청구서 발행을 하실 때 이렇게 자동으로 입소자 그 한 명 이상 체크가 되실 거고, 이 체크가 된 상태에서 일괄 생성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그 청구 수가 기준 확인 후에 일괄 생성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청구서가 일괄적으로 생성이 되면서 이 2.3명 기준으로 급여 수가가 쭉 생성 처리가 될 거고요. 이 처리 후에 먼저 선청구 기관인 경우에는 청구서 그 수정을 눌러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월 그러니까 11월 선청구하는 월에는 먼저 2등급의 2.3 급여 비용 이렇게 청구가 되셨을 거고, 10월 달에 미처 적용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2.5 기준으로 청구된 금액에 대해서 10월 달에 재정산이 2.3 기준으로 다시 모든 금액이 재정산이 되면서 11월 청구서에 그 반영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후청구 기관인 경우라면, 먼저 제가 설정을 바꿔 볼게요. 후청구 기관인 경우라면 그 후청구 기준 자체는 당월 청구월 1일부터 말일까지만 생성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 선청구와 틀리게 그 당월 것만 2.3유율대로 이렇게 생성 처리가 되실 거고요. 그 선청구인 기관만 10월 달에 그 미처 반영해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자동 반영이 되니까 그 사항들만 차이점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한 가지 아까 11월하고 12월에 그 차이점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그 차이점이라는 게 그 상단에 그 11월 달 같은 경우에 검은색으로 나오는데 12월 달에 왜 빨간색으로 나오는지 그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요 빨간색이라는 거는 2.3명당 요양보호사 한 명 기준이 충족되지 못했다라는 그 알림을 그 빨간색으로 표기를 하는 거고요. 물론 그 이 판단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나중에 또 그 설명을 해드릴 테지만 8-2번의 근무 일정표에 해당 월에 그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한 요양보호사가 몇 명인지, 그리고 그 해당 월에 평균 입소자 수가 몇 명인지 대해서 이 기준을 그 케어포에 등록된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100% 맞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2월 달에 아직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무일정표를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실 거고, 10월 달에 8-2번의 근무 일정표에 그 직원 근무 일정들이 다 등록이 된 경우라면 이와 같은 근무 시간 충족에 따라서 이 사항들이 그 충족한다 안 한다 이렇게 표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렇게 검은색으로 충족됐으면 검은색, 충족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기가 됩니다. 다만 빨간색으로 표기되더라도 사용자가 우리 기관은 2.3명으로 청구를 먼저 생성하겠다고 하시면 체크하셔서 생성 처리를 해주시면 되시니까 이게 반드시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그 실제 공단에 청구를 하실 때 반드시 근무 내용 신고라든지 그다음에 그 입퇴소 평균 입소자 수에 따라서 이 부분은 필수적으로 충족을 해야 되니까 케어포에 입력을 하지 않았더라도 생성할 수 있다는 부분이지 실제 무조건 청구할 수 있다는 기준이 아니니까 그 부분만 유의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청구 관련해서는 이렇게 체크 여부에 따라서 그 해당 월에 청구서를 갖다가 2.3으로 생성시킬지 아니면 2.5 기준으로 다시 체크를 풀고 청구서를 생성하면 이렇게 지우고 잠깐요. 현태까지 지우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2.3 체크를 해제를 풀어버리고 만약에 일괄 생성을 한다면 이렇게 생성을 한다면 2.3 기준이 아닌 2.5의 그 기준으로 급여 비용이 그 생성이 되니까요. 요 체크 옵션에 따른 그 청구서 생성 기준이 틀려진다는 점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그 저희들이 체크를 별도로 둔 이유는 물론 보통 기관이 한번 그 2.3으로 청구 수가를 시작하신다면 대부분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2.5로 청구하셔야 되는 그 상황을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체크 옵션을 월별로 제공을 해드리는 점,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에 따른 그 표준 약관에 대해서 적용 사항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시설 설정에서 2.3명으로 설정이 된 경우에 1-1번의 수급자 정보 관리에 가셔가지고요. 표준 약관으로 가신 다음에 그 기존에 그 1월 1일자로 등록된 그 계약서를 아마 출력을 해서 보시면 그 2020년, 22년 수가 기준으로 이런 그 어떤 금액 부분들이 이와 같이 안내와 함께 개별 수가들이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을 텐데요. 그 수가 인력 배치에 따라서 그 표준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원하시는 경우에 계약 신규 등록을 누르신 다음에 이 그 일자를 10월 1일부터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나서 저장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 출력이라든지 이거를 한번 눌러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금액 자체가 10월 1일자로 그 변경된 금액으로 계약 시작일 기준으로 표준 계약서에도 적용되실 거예요. 이 적용된 사항들은 세부 내역이라든지 각 이력별로 이런 부담금 금액 쪽에도 이 바로 반영이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 확인하셔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아마 URL 발송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역시 출력을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 세부 내역들 역시 계약서에도 같이 동일하게 반영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 확인하셔서 표준 계약서 작성을 원하시는 경우에 반드시 신규 등록을 눌러서 그 계약 어, 네, 눌러서 삭제를 하고 눌러서 계약 시작일을 반드시 그 적용 월 일자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에 따른 그 표준 계약서 외에 그 기관에 따라서 그 수가 변경 안내소로 대치를 원하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라면 이 설정을 마치는 대로 그 10- 그 2-1번의 수가 변경 안내소 발송으로 가보시면 이와 같이 그 수가 안내 발송하면 목록이 보이실 거고요. 여기 이제 미리 보기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어떤 그 10월 1일부터 적용되었던 2.3 비급여 비용에 대한 그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이렇게 안내가 될 거고요. 이 뭐 문자 카톡이라든지 이거 외에도 출력하기 여기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금액으로 그 금액들이 그 변경된 이 고시사항대로 시행돼서 변경되었다는 안내문을 발송하실 수 있도록 그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서류를 원하시는 기관 시설인 경우에는 10-2-1을 통해서 보호자분들에게 안내 발송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 보호사 수의 그 인력 배치에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좀 그 저희들이 직원 정보에 추가된 사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1-8번에 월간 입소자 현황의 그 일반이나 혹시 이제 치매 전담령을 겸임하는 기관인 경우에는 8-1번의 직원 정보 관리라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담당 직종에 그 요양보호사 그 치매 전담령인지 일반령인지 별도의 구분이 치매 전담령을 운영하신 기관에만 별도로 옵션이 추가가 됐는데요. 여기 이제 해당되는 경우에 그 담당 직종 변경일을 추가를 하신다면 그 수급자 그 치매 현황 리포트에서 그 치매 전담령이 분리되듯이 직원의 현황에서도 이러한 그 치매 전담용으로 분류된 요양보호사는 선별돼서 분류가 되니까 그 부분도 더불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